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경항모 확보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00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담은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대형 수송함 II 사업으로 불렸던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은 올해 국방중기 계획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대형 수송함보다는 경항모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명칭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3만 톤급으로 2030년대 초에 건조될 경항모에는 F-35B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탑재된다. 일각에서는 상륙 및 수송 작전에 무게를 둔 대형 수송함이라는 이름 대신 전투기를 활용한 공격 능력을 강조하는 경항모로 변경한 것을 두고 중국,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려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경항모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공론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고 2000년대 들어 대형 수송함 독도함 전력화를 계기로 독도함을 경항모로 개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항모 랴오닝호와 산둥호에 이어 항모 두 척을 추가 건조하고 있다. 일본도 2020년대 초까지 헬기 호위함 이즈모, 가가함을 F-35B 탑재 경항모로 개조할 예정이다. 중일 항모가 동중국해 등 한반도 주변 해역을 누비면 우리 해군의 활동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군 소식통은 항모를 견제하는 최고의 무기는 항모라며 경항모는 한반도 해역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억제 능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용과 운영인력 문제 등을 들어 경항모 보유에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 우리나라가 확보할 경항모와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함정인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우는 건조비만 6천억 원 안팎에 달한다. F-35B 10여 대와 헬기 등을 갖추는 비용까지 더해지면 소요 예산은 훨씬 늘어난다. 운영인력 확보도 난제다. 해군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2007년 4만 1000명으로 정원이 동결된 이후 신규 전력 운용을 위해 해육상 부대에서 3,700여 명을 차출한 결과 일부 부대에서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18에서 2030년 3천여 명의 추가 병력 소요가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운영인력 확보는 무기 도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면서 국방중기 계획을 설정하면서 인력 문제도 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중기 계획에는 3,000톤급 잠수함보다 무장 탑재 능력 및 잠항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공개됐다. 신형 잠수함에는 3,000톤급 잠수함보다 많은 수량의 한국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까지 개발될 초소형 정찰위성은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로 쏘아올릴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는 2020년대 중반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발사 장소 등을 감안해 국가의 기술력을 결집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서 KF-X 모형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미국 공군 28시 조인트 스타즈처럼 지상 표적을 탐지하는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사업도 2025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 밖에도 F-15K 전투기에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포함한 첨단 장비를 대거 추가해 성능을 높이는 작업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북한 장사정포를 요격할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르면 2020년대 후반 전력화된다. 아이언돔은 요격 미사일 발사대를 통해
아군 지역으로 날아오는 로켓탄 등을 요격하는 이스라엘의 무기다. 일각에서는 로켓탄 수백 발이 동시에 수도권으로 날아오면 요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요격 대상은 한미연합군이 사전에 미처 타격하지 못한 장사정포에서 발사된 일부 포탄이다. 북한의 모든 장사정포 포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한국형 전투기의 양산도 2025년을 전후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KF-X에서 적 함정을 공격하는 데 쓰일 공대함 미사일 개발이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국내 독자 설계로 추진되며 현재 공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하푼 공대함 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공군 최신의 전투기 전력화 속도낸다.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미디어데이에서 한국형 전투기인 KF-X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나선 지 5년 만에 최종 조립 작업이 시작됐다. 내년 상반기 첫 공개가 목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연기됐던 F-35E 스텔스 전투기 도입 작업도 지난달부터 재개돼 한반도 영공을 수호할 최신의 전투기들의 전력화에 속도가 붙었다.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KF-X CJ1호기가 이날부터 최종 조립에 착수됐으며 내년 상반기 첫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조립은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하는 것으로 2015년 12월 개발에 본격 돌입한 지 약 5년 만이다. 주요 구성품 가운데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의 경우 국내 기술로 개발돼 지난달 시제품을 출고하고 최종 조립에 들어갔다. 군은 이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KF-X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도 장착한다. ALCM은 3대 해구산 전력으로 분류되는 전략무기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해구산을 제공하기로 하고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ALCM을 장착한 장거리 폭격기 B-52나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를 한반도에 출동시킨 바 있다.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E 도입도 재개됐다. 군은 당초 지난해 13대, 올해 13대를 도입하고 내년에 14대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 위기가 고조되자 일시적으로 도입이 중단됐다. F-35A는 지난달부터 도입이 재개돼 현재 20대가 도입됐다. F-35A는 적진의 은밀히 침투해 핵 ICBM 시설이나 전쟁 지휘부 등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전략자산이다. 표류하는 KF-X 스텔스 무장 탑재 놓고 파열음.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8조 원이 넘는 개발비가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지난해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된 KF-X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를 마무리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CJ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표면적으로는 개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우려가 증폭되는 실정이다. KF-X에 장착할 공대공, 공대지 무장을 기체와 통합하는 문제는 난항을 겪고 있다. 레이더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도 KF-X 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사업청의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KF-X 개발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장 통합이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 2종과 공대지 미사일 및 폭탄 등을 미국 정부에서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하고 과거 구매 가격 등을 근거로 1,560억 원을 책정했다. 개발 중인 KF-X에 미국제 무장을 장착하려면 기술 자료와 시험탄 구매가 필요하다. 그러나 방사청은 미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소요 비용을 산정하지 못했다며 관련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 소요 비용과 방사청이 책정한 예산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미국이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관련 자료 수출 승인도 지연하자 방사청은 미국제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9X 사이드와 인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체계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330억 원을 투입해 유럽 MBDA 미디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제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KF-X에 통합기로 결정했다. 공대지 무장은 더 심각하다. 통합 직격탄은 제작사인 보잉과 카이가 지난 4월 협의를 통해 미국 정부 수출 승인과 기술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수준이다. GBU-12 페이브 유도 폭탄과 CBU-105 확산탄의 KF-X 장착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심지어 AGM-84L과 AGM-88이 공대지 미사일은 성능 개량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레이시온을 비롯한 미국 업체들은 미국 정부 수출 승인부터 받아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탐색 개발 단계다. 현재 시점에서 KF-X 탑재가 확실한 무장은 MK-82 일반 폭탄과 KGB 정도다. 이대로라면 장거리 지상 타격 능력은 없는 셈이다. 공대지 무장 공백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항공 우주 분야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실전 배치된 전투기와 미사일을 결합하는 것은 2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기존 미사일을 개발 중인 전투기에 체계 통합하는 데는 3년 안팎이 걸린다. 개발 중인 전투기와 미사일을 상호 결합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추정조차 불가능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ADD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2028년에 개발이 완료된다. 그마저도 가망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KF-X에 장착하려면 추가로 시간이 소요돼 실전 배치 시점을 추정조차 어렵게 한다. 2022년 상반기로 예정된 KF-X 비행시험 일정을 감안하면 공대지 미사일 체계 통합 작업은 지금 당장 착수해도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공대공 미사일 사례처럼 유럽 또는 이스라엘제 항공무장 장착을 검토해 KF-X의 기본 전투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방사청이 지난 6월 제7차 KF-X 자문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에는 미국 무장에 대한 체계 통합 일정과 미국 정부 수출 승인 현황 등을 고려한 KF-X 무장체계 통합 추진 방안을 결정한 후 추진 중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별도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점진적인 성능 개량을 통한 개발 전략을 추구한다고 해도 북한군 방공망으로부터 조종사 안전을 보장하면서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40여 년 전에 개발된 F-16보다도 무장 능력이 떨어지는 KF-X를 반길 조종사는 없다. 성능이 검증돼 일선에서 쓰이는 제3국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착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다.